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평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 내전으로 치닫는 대한민국 누가 책임질 건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너무 개판인데 이를 말리는 인간들보다는 부추기는 인간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오늘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지금 현재 오늘 새벽에 정진석 비서실장 제안에 따라서 아마 공수처가 3자 회동에서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말에 아직까지는 결론이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제목만 지금 현재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논평을 시작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거 마치 국가를 포기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은 진영 대결이나 여야 충돌을 넘어서 정권을 빼앗으려는 이재명 세력과 지키려는 윤석열 세력 간의 충돌로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로 실제 쌍방간에 붙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세력 대응을 공수처와 경찰이 하고 윤 대통령 세력은 경호처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 풍경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유혈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협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지금 하는 꼴들을 보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싹 쓸어내야 끝날 듯한 이 심리적 내전은 이미 곳곳에서 시작이 됐고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이 이번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192석을 앞세운 야당이 완전 저거들 멋대로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치 뛰고 지 멋대로. 심지어는 대통령 위에 군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누구도 못 건드는 아주 성역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소고발이고, 공무원들은 국회에다 불러놓고 윽박지르고, 안 되면 탄핵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열받아 뿌리면 고성의 욕설까지, 그야말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없는 국회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와서 시작된 것인데 갈수록 더 격화되는 양상이어서 국민들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권력 간의 충돌, 이념 대립 간의 정권 찬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안 몰고 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물론 이념 대립과 충돌은 있었지만 그나마 정치권이 이승을 찾고 싫든 좋든 간에 합의를 본 탓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전이 아니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이를 체포하는 것 같은 요란을 떨어댑니다. 야당이 완장찬 전영군 행세를 하면서 국가 권력을 지략 펴락하는, 아니 아예 정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마각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에 항명한 국가 권력과 공권력들이 민주당 앞에서는 고양이 쥐처럼 벌벌 떠는 이런 꼬락서니 누구보다도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심지어는 군과 국정원까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하니 이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하나같이 민주당 지시를 받는 것처럼 슬슬 기는 그 모습이 아니 곱습니다. 아니,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장 강경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민주당은 총만 안 들었지 자기들 멋대로 아나무인도 모자라서 기가mon장 무대뽀입니다.
거기에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말로는 가짜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카드가 제보에 하면 들었다. 온갖 구실을 달고 확인되지도 않는 일방의 주장을 국회에서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풀어댑니다. 그것을 재확인조차 안 하고 기레기 언론들이 또 침소 봉대에 떠벌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민주당 정책 내 입에서는 여과 없이 대통령 사형이란 말이 노래처럼 쏟아져 나오고 민주당 의원들은 총을 쏴서 체포하라, 총을 맞아라, 뭐 섬뜩한 말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참, 뿐만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가짜라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 칼, 장갑차, 헬기, 포크레인 뭐 등등 진짜 내전 때나 나올 뻔한 온갖 무기들이 총 집합하듯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총만 안 쏘았을 뿐 사실상의 내전이 펼쳐졌다고 보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더 날리고 학자, 법조인, 방송, 패널, 언론, 군까지 둘로 쪼갈라져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체포를 떠나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해야 될 이런 직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면 어쩌자는 겁니까? 내전의 본질이 뭡니까?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국가적 혼란은 그 중심이 무너졌고 사법 시스템이 이념에 흔들리고 군과 경찰도 망가져서 거의 사용 불가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넣고 호들갑을 떤 공수처나 정치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여차하면 충돌이 벌어질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사법까지 진영 대결의 영역으로 밀어냈지만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치를 앞세운 공수처의 무리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윤석열은 직무만 중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도 않고 여전한 가운데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내린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는데 그 이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될 것 같으니까 좌파 판사들이 많은 서부지법을 택한 것, 이미 이건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내비두고 서부지법을 택했는지 그 실체가 윤상현 의원에 의해서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판사는 한 수 더 떠서 압수수색, 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월권적 내용까지 영장에 포함시켜서 발부를 했던 겁니다. 110조, 111조를 판사가 어떻게 예외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시건방을 떠는 겁니까? 판사는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지 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배제를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좌파 판사들이 잘하는 이른바 꺼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된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거짓말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에서 권순일과 김명수가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그때 정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결국은 그것이 계속 연장선상으로 와서 또다시 서부집에서 똑같은 짓거리가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 간제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일 척족발의 사태, 간제 앞에 벌어진 몇 주째 대치하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 이건 누가 막을 겁니까? 대통령만 체포하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들을 형사 입건하니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경찰 수뇌부를 막고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격화되다 보니까 결국 집회 현장에서는 헷가닥한 좌파 50대가 카트칼로 우파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것들은 왜 방송에서 패널들이 난리 법석을 안 떠는 겁니까?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민주당이겠지만 마치 민주당의 시다바리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공수처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책임을 지겠지만 저는 왜 이토록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목을 매는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직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란죄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과 언론이 밀어붙인 그런 가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죠. 국가기관이라면. 내란죄 수사도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앞장을 쓰고 그러다 문제되니까 경찰에 밀쳤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공조본능대로 수사를 한다는 게 이게 웃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 수사 여부, 체포영장 청구의 문제, 서부법원의 이상한 영장 발부, 중앙지법 패싱 논란, 이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공수처가 하지 말고 경찰에 넘겨주면 다 끝날 일인데 왜 공수처가 이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것을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보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먼저 공수처도 위법이나 불법적 요소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합법적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을 불법 계엄으로 몰아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으면 공수처도 적법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불법이나 위법한 방법으로 적법을 말하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려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무엇보다 공수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국가기관끼리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사법 행정이 엉망으로 엉클어졌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니까 민주당이 공수처와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듯 하면서 수사를 정치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진짜 공수처가 모릅니까? 이걸 진짜 경찰이 모릅니까? 일단 오늘 새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른 장소 방문 조사 등 한 발 물러난 방법을 내놓았으니까 공수처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보여준 대로 3자 해동이 지금 추진될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평화적인 영장 집행 반드시 결과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몰라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전을 치르듯이 경찰 1000명, 2000명 동원한다, 어쩐다, 특공대를 동원한다, 나라 분위기를 이따구로 만드는 거,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한수를 더 떠서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행동입니다. 흔히 헌정의 최후보로인 헌법재판소. 근데 헌법재판소도 중심을 못 잡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온갖 편법으로 재판 방해를 해도 괜찮은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해서 신속을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겁니까? 이재명 재판 날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조기 대선 날짜에 조급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을 재판해달라 해도 알 바 없다는 식이고 선수가 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닥치고 따라와 식입니다. 주 2회씩 심리를 열겠다며 유독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만 속도전을 선언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공정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는 이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의 잘못이라면 다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를 묻고 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법은 하나인데 법 해석과 집행이 각각의 진영으로 갈리고 목소리 큰 놈의 말대로 따라가는 법이라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놈 말대로 따라간다면 제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제일 큰데. 이러니까 헌정제도의 신뢰성마저 의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전적 상황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키우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재명의 대권 조급증이 아니라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성립도 안 된다는 내란몰이 불확실성을 계속 정복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약속하고 경찰이 내란 수사권을 회수받아서 법대로 집행한다면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앞서 문제 해결법을 단순하게 제시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툭 하면 입만 열면 장갑차 헬기 아까 보여드렸잖아. 총기 사용을 부추기는 세력은 지금의 야당입니다. 민주당입니다. 공수처입니다. 이거는요,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일 뿐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자 말자 총리를 탄핵소추하고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의회 기능도 마비, 국가 예산도 마비, 사법 시스템도 마비. 그러다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내란 동조로 몰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비상계엄이 내려도 수백 번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켰다. 대통령 첩보에 간을 들고 나올 결기로 싸워라. 총을 맞아라. 이런 유혈을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을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거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권 플랜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경제가 망가져도 국가적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나라의 중심을 잡는 엘리트 그룹이나 어른들이 모두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내란 종조로 몰릴까봐 지레 겁먹고 꼬리를 다 내려버린 겁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까? 정치는 정파성에 함몰돼서 개판이 됐고 사법부는 민주당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아주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렸고 공권력은 민주당 훈시나 듣는 초라한 허수아비 모습이 됐고 군은 전쟁이나 치를지 장난감 병정이 된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실제 내전이라도 터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제일 좋아할 놈이 김정은밖에 더 있습니까? 김정은은 그냥 밀고 내려올 겁니다. 지금의 내전 같은 혼란상을 가장 좋아하는 인간이 김정은이 아니겠냐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상목 그만한 대행도 폭력 사용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여러 번 호소를 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가 멈추라고 합니다. 제발 이승을 찾고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꼼수와 유법과 불법을
보란 듯이 행해서 나라를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자, 점심 전에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소화제 삼아 식사하시고 저는 오늘 2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를 주도면밀하게 한번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